장기간 기간 창업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신중해야 하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업할까 말까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사업 앞으로 계속 각광받을 거라 생각하셔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고 해서 장기간 기간 창업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이미 장기간 기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이유로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든 장기간 기간 창업의 성공은 안정기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즉 할까 말까 단계를 넘어서 실제 창업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들, 좀 개념적인 부분들부터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질 수 있는가를 고려하세요. 장기간 사업은 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고객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전하게 어르신을 모시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낙상 사고라든지 감염병, 화재, 수급자의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일들이 원치 않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기간 창업을 하신다면 대표로서 이런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들도 책임자의 입장에서 겪게 됩니다. 물론 잘 일어나지 않을 이런 사고 때문에 창업을 하지 마셔라, 고려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기간의 대표자로서,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일어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자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책임자로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어르신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다면 장기간 기간 할까 말까 단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간 기간 창업 할까 말까 단계를 넘어서기 두 번째, 투자 대비 수익 구조를 꼭 고려하시고 좋은 구조 그리고 좋은 입지에서 창업하세요. 장기간 기간은 내가 가진 예산 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좋은 수익 구조의 기간을 창업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야 직원들의 복지, 수급자의 돌봄의 질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기간 창업 트렌드는 점점 더 경쟁 구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방문요양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전국이 모두 포화 상태고요. 최저임금의 급속 증가와 인건비 지급 수준 증가로 수익 구조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과밀집인 곳들,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한 지역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점점 똑같은 비용을 내는데 점점 더 프리미엄화, 도심화, 더 중심지로 이렇게 옮겨지고, 그리고 외부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창업이 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예산 안에서 창업을 해서 그냥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창업을 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시기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입지, 좋은 환경,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3-4천만 원의 창업 비용 외에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홍보비로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15명을 모집하면 숨이 트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 20-30명 정도는 모셔야지 그나마 내가 활동하는 비용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소규모로 도배장판만 해서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창업해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소규모로 여러분이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특색 있게, 적어도 복합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추후에 확장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도 만들어야 되고, 정원이 몇 명이 되어야지 손익 분기점이 넘는지, 적어도 몇 명의 고객을 모셔야지 안정적인 손수익이 되는지 분명히 계산해보고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순수익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셨을 때 지금 내가 가진 건물이 살아날 수 있는 위치인지, 내가 요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요양원을 했을 때 이 건물이 살아날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고객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호자님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건물인지,
그리고 이 건물에 내가 이만큼의 설비 투자와 이 인테리어를 했을 때 추후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 부동산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은 구조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안 보고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올려드리는 요양원 수익 구조, 주간보호 수익 구조, 방문형 수익 구조 계속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연차가 바뀌면서 리뉴얼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적절한 투자 비용을 꼭 확인을 하시고 창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화 기간 창업 할까 말까 고민되시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세요. 집중할 수 있는가? 장기화 기간은 고객이 내는 돈만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장기화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창업 초기 단계에서 노무 인사관리, 회계관리, 평가 운영 청구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부분을 현업에 종사하면서 배우다가 창업을 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필수적으로 오픈하자마자 해야 하는 청구 업무나 매월 루틴으로 해야 하는 회계 업무, 그리고 급여 업무 등 초기에는 최소한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행정 업무를 제때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 외에는 드뭅니다. 오히려 대표님께서 나 이거 완벽하게 해내야 돼, 뭐 이렇게 행정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느라 여러분이 영업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수급자 모집이 늦어지고, 그래서 직원이 적어지고 직원이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체계화가 되지 못하는, 영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늘어나는 사업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세 번째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전에 해야 할 기초 공부나 이게 돈이 얼마나 되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구조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이게 지금 생각하는 사업의 구조와 알맞는가, 뭐 지정 심사,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업 초기 오픈을 하고 나서는 오픈 전 초기나 오픈 이후에는 사업 초기에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이나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하고, 사업 안정기에는 행정 업무, 평가 등 뭐 이런 시스템 갖추기에 집중을 해야 각 시기에 적절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하기 쉬운 것들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평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대표님 말고도 위임을 해서 뭐 시킬 수가 있는 직원이나 외부 업체가 있는데 대표님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찾아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고 하나의 업무에 꽂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신다든지, 제때 그 필요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신다면 장기화 기간 창업, 아니 그 어떤 사업의 창업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기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내 사업에 필요한 집중을 못한다는 것은 뭐 속히 말하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장기화 기간 창업할까 말까 단계를 넘어서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 책임, 수익 및 구조, 그리고 집중,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비 대표님들은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빌겠고요. 사업을 시작하시든 하지 않든 그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장기화 창업에 대해서 저희 국회 유튜브도 보고 뭐 카페에도 가입하고 오래 고민하고 공부를 하셨는데도 답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저 국회의원 천천박사가 직접 대표님 일생에 단 한 번 정말 객관적으로, 아니 제 주관대로지만 국회의원 입장이 아닌 대표님의 입장에서 할까 말까 같이 고민해드리는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일생에 단 한 번이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전화를 주시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링크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마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